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대답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거나 단지 돈의 액수가 떠올랐다면 오늘 영상은 꼭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저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원하는 걸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전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길 가다 갑자기 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다. 여기서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지 생각만을 쭉 해왔다면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책은 철학적으로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바로 여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단 하나의 생각을 품어야 함을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49년 도널드 헤비란 과학자는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연결이 강화된다는 신경 가소성을 처음 주장했습니다. 즉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뇌 회로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지신경 과학자인 마이클 가자니가는 뇌에는 의미를 만드는 해석자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목표나 의도를 품으면 뇌는 그에 맞는 정보만 엮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생각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뇌를 바꾸고 시야를 바꾸고 현실을 고르는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생각한 만큼 보고 본 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100억을 번다, 1000억을 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표는 이미 함정이 있어요. 자신이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걸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들과 모임을 가졌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매번 20억이라 말하지만 그걸 제가 벌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말은 하는데 동시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돈의 액수만으로 단 한 가지 생각을 품었을 때 생기게 되는 함정이 됩니다. 그럼 함정을 피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지금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벌 수 있습니까?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금 상태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 구독자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어릴 때 친구와 시를 주고받은 경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새로운 시도를 위한 하나의 작은 출발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죠. 뭔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돈의 액수만 생각하게 되기 쉽죠. 네, 여러분. 이게 돈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책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한 50대 지인이 있다. 그녀의 직업은 기관장으로 몇 년 단위로 본부로부터 발령을 받으면 새로운 곳에 가서 일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새로운 기관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항상 그곳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 어느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소장님, 저 같으면 직장을 옮길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물론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스스로 한 가지 물어요. 이 기관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럼 신기하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나와요. 그 답대로 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 이 질문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구독자님도 그랬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어릴 적 기억을 살리신 것처럼요. 돈을 얼마나 원하냐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께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답은 어떤 게 될까요? 20억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도하려 하는 걸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목표로 살면 돈에 끌려다니게 되어 사람은 작아지지만 생각을 목표로 살면 돈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품은 한 가지 생각은 10만 명의 사람들이 제 강의를 통해 삶이 더 나아지는 겁니다. 이걸 계속 품었더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기도 하며 그 아이디어를 도와주실 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을 품으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책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머리가 백발인 70대 택시 기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합니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돈 벌려고 차를 몰잖아요? 그러면 차가 막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사고도 나고 건강도 버려요. 그런데 내가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안전하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돈도 따라옵니다. 아둥바둥 모나, 안전하게 모나, 버는 돈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인생 선배의 뼈 때리는 말씀이었다. 내가 일을 끌고 가야지. 일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돈을 끌고 가야지. 돈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돈 따라가봤자, 일 따라가봤자 손에 쥐는 이득에 별 차이가 없다. 8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의 저서 돈의 속성에도 이런 말이 있죠. 돈은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자신의 품성이 들어가 있음을 말합니다. 택시 기사님은 아셨던 거죠. 돈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게 되면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젠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걸 대답할 수 있어야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물어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망설임 없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 일을 끌고 가고 있는 주인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품성을 돈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품으면 과학적으로도 뇌신경이 달라지기에 그것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게 됨을 내 주변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더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에 맞는 정보, 그것에 맞는 이유, 그것에 맞는 관계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오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으셨다면 한 가지 생각을 품어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